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FM 94.5MHz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탄력근로제 관련돼서 이 경사노위. 이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경사노위에서 어렵게 탄력근로제 합의 냈었던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 당시에 문성현 위원장하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결해 소회를 듣기도 했는데 결국 최종 의결에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신 교수님? 일단은 2월 20일 날 합의를 봤다고 이제 대서특필되고 뭐 정말 노사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그랬을 때의 그 합의라는 것이 소위원회의 합의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 절차가 임금, 남았죠. 네. 임금과 노조, 그 근로 조건 개선 위원회 그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첫 걸음을 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부결이 된 게 또 아예 회의가 개최가 못 된 것이 그랬죠. 그 노동자 대표 쪽에서 보이콧을 하는 바람에 안 됐지 않습니까? 첫째, 너무 성급하게 샴페인 터뜨렸다는 거죠. 그것을 잘 알고 계신 경사노위가 너무 상황을 쉽게 봤다는 것. 그래서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 좀 진중했었어야 된다. 그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합의에 대해서 불만 세력이 많구나. 불만 세력이 물론 이제 민노총과 또 민노총 영향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은 이 부분이 충분히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녹아들지 못했구나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법을 개정하죠. 그 말이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샴페인 터트리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감정적인 접근이라고 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둘째, 협의를 충분히 통해서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모두가 박수치는 그런 어떤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경사노위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사노위가 합의를 해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빨리 문성현 위원장이라든지 한국노총 위원장들이 의미부여를 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문제 지적 하나랑 또 하나는 모두 다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의결이 조금 부족했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사실 이 사회적 합의 기구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 합의 기구라면은 정말 그 의미 그대로 사회 여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서로 또 양보를 해가면서 합의를 이끄는 그 과정을 중시하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 진행된 것을 보면은 목표를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을 모아서 목표에 달성하게끔 압박을 하는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 특히 이번에 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회의를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이 됐죠. 노사정 맞습니다. 각각 다 가반이 출석해야 되는데 5자리 중에서 지금 4자리 한국노총까지 해서 앞에 말씀드린 3자리하고 해서 4명인데 3사람이 불참하니까 과반이 안 돼서 전체 회의가 무산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세 분들 대표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하는 분들의 말씀은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자기들이 참여하기를 바랬는데 자기들은 철저히 배제가 됐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불만을 계속 토로했음에도 무시했다. 그리고 나서 전체회의에 와서 투표하는데 오라고 하니까 우린 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노사정에서 한 걸음 더 가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까지 고려하겠다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경사노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꾸고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실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달, 이것은 경사노를 운영하는 분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될 문제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합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의를 제기하는 이 세 그룹 분들,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노동시간을 늘리는 거나 탄력근로제 부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대기업보다도 그렇죠. 작은 회사들, 네.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 노조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맞습니다. 노조 조직이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럼 노조가 없으면은 노사 대표를 통해서 다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장의 이야기는 어용 대표들을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라든지 또 임금 보전 부분들을 지킬 수 없는 실행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려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는 합의를 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노사정에서 경사노위를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그동안 보이스 없었던 분들의 목소리까지 우리가 들어서 더 큰 틀의 더 큰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정신과 맞지 않았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당장에 다시 노사정으로 가겠다는 식의 반협박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네. 정말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을 했었는가라는 심각한 의문이 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이 맞고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이 노동 현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이거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 위원장님을 한 두어 번 인터뷰하고 보니까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민노총 없이 이제 한국노총만으로 결론을 내서 가시기도 하셨고 이게 그 말씀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뭐 아까 비정규직, 여성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제가 부정적인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노조의 대표성 문제 지적하셨지만 저는 사용자도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경사위가 됐든 그것의 할배가 됐든지 간에 그 노조위원회가 노조를 대표해 80%가 노조가 없는 직. 그다음에 사용자 대표가 사용자를 대표해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야. 그 남의 이야기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를 하는 것은 5천만 명의 국민들을 자루 속에 집어넣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현안 문제를 놓고 사용자와 그 지역의 근로자들이 해당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집단적인 어떤 자율체제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네. 이거를 큰 그릇에 묻어가지고 했다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될 문제가 아니라는 한계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것을 정치적인 성과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한 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성과에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서두르려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경사노위의 문제의 근본적인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저는 국회로 가져가서 국회 내에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 산하기구를 두고 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입법화하는 그런 체제로 이걸 바꿔줘야 오히려 힘을 더 받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런 체제로서 대통령 직속보다는 국회 직속으로 미국의 USTR이 행정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 산하 조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법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경사노위 어떤 그 소속이 법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국회 안에 어떤 산하 특기 조직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럼 자, 신 교수님 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말 이 문제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네. 사람들과 함께 국회 산하의 기관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라. 그렇죠. 이걸 정치적인 성과로 자꾸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사실 그 위원장님이나 소위 위원장께서 굉장히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아예 정말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합의를 네. 통해서 하겠다면은 그 기본적인 가정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을 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 같은 자꾸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한 면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민노총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성이라든지 청년, 비정규직 대표들이 일부 또는 다 참여를 과정에 했더라면은 이런 사단은 저는 안 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네. 철저히 같은 위원인데도 배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 네. 면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노사정이라는 아이디어 또는 지금 경노사라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 갈등을 해소하자는 아이디어 자체를 정말 믿는다면은 네. 그 믿음에 충실한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민노총도 사실 그리고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또 민노총이 사주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의 언론 그것도 사실 이 대표 세 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이죠. 그런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회적인 합의가 아니고 노노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좀 속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차분히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아까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그 위원을 선정할 때 대형 노조가 승인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하는 절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분들이 민노총이든 한노총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민노총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요. 민노총과 한노총 합해서 전체 근로자 20%도 대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80%의 그 어떤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런데 교수님 80%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의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노조가 없잖아요. 없죠.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 청년 연대라든지 여성 연대라든지 근데 그런 데는 보통 이제 민노총 아래 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 민노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구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 대표성을 띠는 그러니까 그게 만한. 문제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대표하나요? 못하잖아요. 네.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극소수의 지역과 극소수의 계층이잖아요. 80%의 국민들은 정치에 지금 아예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치를 떨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노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근로자들에게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굉장한 갈등 요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노총 그 위원장 인터뷰하는데 민주노총이 엄청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고 문 위원장님조차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걱정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회적 합의 기구가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기구가 되었다는 거죠. 결국은 네.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의도도 아니다. 그래서 좀 신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뢰가 없는 것은 서로에 대해 신뢰 없는 것은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가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신뢰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신뢰를 네. 쌓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적과 또 속도전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 모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스개 같지만은 지금 진짜 이 경사노위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게 정부 주도 대통령 직속이 되는 것서부터 지금 문제의 첫 단추가 잘못 낀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사노위가 정치적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 직속이다 그러니까요. 보니. 따라서 저는 이 신뢰 문제를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구성원을 전부 다 종교인으로 하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 우스갯소리로. 물론 목사님도 못 믿는다고 하긴 그런 분이 있긴 하지만. 목사님들처럼 현장 스님이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요. 대표성이 대표성 뭐 노동운동을 한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렇죠. 경제학 박사학위가 있는 신부님이라든지 뭐 어째 우스갯소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아휴, 이거 그거 어떡합니까? 지금 문성현 위원장은 정족수를 뭐 바꿔서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과시키겠다. 뭐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국회 소속으로 만든다 이건 지금 나중에 얘기고 일단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떡해요? 결국은 이건 이제 국회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 되면은. 그래서 국회에서 좀 더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8328님 바로 문자 보내셨어요. 국회 가면 더 싸워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가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국회 가서는 오히려 네. 제가 이 문제는 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쉽게 합의할 문제라고 보여요. 어떤 면에서요? 네, 뭐 지금 안 자체가 여야 대표들이 사실상 합의를 하고 이거를 경로사위에 보내서 너희들이 동의해라라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사실 거꾸로 됨으로써 이래가지고 경로사위라는 게 통과 의뢰 그냥 여야가 합의한 것들을 그냥 노사정들이 다 우리도 다 동의합니다라는 걸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진성성 있게 접근했다면은 이 방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면은 사실은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80%의 의견과 달리 합의는 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국민들 또는 사회 각 계층의 이해를 대표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국회가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을 것이다. 총선에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6개월 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2015년서부터 그 문제가 국회에서는 합의가 된 문제예요. 네. 근데 그걸 좀 멋있게 하려고 이 케이크에 크림을 얹으려고 경사노위 만들어 가지고 막 뭐 초콜릿을 뿌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사달이 난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조금 정치적으로 너무 냄새가 났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결국은 프로세스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이런 문제는 국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국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국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아까 케이크에다 초콜릿을 뿌리는 거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형식적이라도 저는 그런 하나의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성원 자체가 너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케이크에 초콜릿이 끼얹어 줘야 맛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뿌리는 것을 네. 국회에서 최종 절차로서 경사 노위에 해당되는 분들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네. 당신들의 의견이 어떻소 다 듣고 어떻게 보완해 주면 좋겠어 그 보완해 준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고 나서 국회가 거기에 맞는 입법을 했었으면 저는 이 문제가 깔끔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갖다가 해놓고 국회에서 다 그냥 해놓고 청와대에 가서 초콜릿을 뿌려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 경사 노위에서 거기서 고만 문제가 뒤집어지면서 케이크 다 깨질 지경까지 간 거죠. 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입법 과정에서 하게 돼 있죠 항상. 근데 그래서 뭐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형태로 좀 더 자문기구적인 형태로 했었더라면은 네. 그랬더라면은 이제 아마 민주노총이라는데 더 반발을 샀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형식을 맞춰서 형식적으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있어 보이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 지금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그게 오히려 더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생각이죠. 네. 오늘 진짜 수다 떤 기분이에요. 네. 오늘 아주 수다 잘 떨어주셨습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그리고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